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트랙스 최초 시승기입니다. 이번 신형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다운사이징 1.2 터보 엔진으로 동급 중 가장 작은 배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마력도 동급 중에서 가장 낮은데요. 그만큼 출력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랙스 풀체인지의 성능감을 집중적으로 느껴보겠습니다. 짠! 트랙스 풀체인지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지금은 최초 시승이고요. 약 3박 4일간 더 트랙스를 타보면서 본편 시승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바로 처음 탄 건 아니고요. 약 40km 정도 주행을 해본 상태입니다. 일단 3기통 1.2 엔진이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는 다르게 정말 걱정이 무색하게 정말 잘 나갑니다. 지금 제가 시속 80km에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아도 금방금방 잘 치고 나가줍니다. 마침 또 앞에 코너 구간이 있어서 코너를 돌겠습니다. 약간 언더스티어가 발생이 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전륜구동 기반 플랫폼이기도 하고 날렵한 그런 세팅이 아니라서 그런지 약간 롤링이 발생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체 밸런스가 조금 딱딱해가지고 불안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핸들링 같은 경우도 약간 유럽차를 탄 것처럼 좀 날렵하고 샤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시승하고 있는 트림은 RS 트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액티브하고 RS하고 뭐가 다른 것이냐라고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외관상에 RS 같은 경우는 전용 내외장 디자인이 추가가 되고요. 휠 인치가 다릅니다. LT, LS 이런 트림 같은 경우는 17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액티브 트림은 18인치,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RS 최고 트림은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19인치 휠이 달려있는 트랙스를 타서 그런지 승차감이 막 엄청 좋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장거리를 간다면 뭔가 허리가 아파올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노면을 정말 디테일하게 읽어줍니다. 아무래도 소형급의 19인치는 좀 오버스펙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LS나 LT 이런 트림은 17인치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차감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인치 휠이 들어가는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약간 타이어가 두꺼운 게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뭔가 요철을 밟았을 때 폭신하고 타이어에서 좀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파이가 크다고 합니다. 저는 액티브 트림을 아직 시승을 안 해봐가지고 정확한 비교가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RS 기준으로는 승차감이 조금 하드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침 길이 뻥 뚫려 있는 김에 제가 가속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조금만 낮췄다가 엑셀을 밟아보도록 할게요. 자, 브락셀! 얍! 지금 100km 넘었습니다. 이게 가속감이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제가속을 할 때에는 살짝 좀 굼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 가속했을 때에는 정말 파워풀하고 시원하게 해주는데 재가속할 때에는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타고 있는 트랙스 같은 경우는 2터보 프라임 1.2 엔진에 미션 같은 경우는 젠3 6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고 출력 같은 경우는 139마력이고요. 토크는 22.4입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에는 뭔가 막 다이나믹하게 엄청 잘 달릴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로 타보면은 뭔가 좀 더 잘 달리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가속감만 놓고 비교해봤을 때에는 3기통이 달린 차 중에서는 가장 파워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에 트레일 블레이저 1.2를 시승을 했었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1.35 단일 트림만 출시가 되고 있지만 완전 초창기에 한 3년 전에는 1.2 트림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안 팔리고 또 이제 내외장 디자인 옵션 차이, 너무 안 나가는 출력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일찌감치 단종이 되어버렸는데요. 트레일 블레이저 1.2하고 가속감을 비교해 본다면 같은 엔진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2터보 프라임 엔진이.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트랙스가 훨씬 더 잘 나간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차 중량이 신형 트랙스가 조금 더 가볍습니다. 일단 재원상으로는 트레일블레이저 1.2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트랙스보다 한 40km 정도가 더 나갑니다. 사실 40km 그러면은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 수치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40km가 경량화가 되었다면 좀 더 잘 나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공기 저항 개수 같은 경우도 중요합니다. 일단 전고 같은 경우가 트레일블레이저가 조금 더 높거든요. 제가 타고 있는 트랙스 같은 경우는 크로스오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뭐 세단처럼도 탈 수 있고 쿠페용으로도 탈 수 있고 SUV로도 탈 수 있고 CUV로도 탈 수 있고 정말 다재다능한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고가 조금 낮아서 공기 저항 개수가 조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잘 나간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미션의 차이도 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 1.2 같은 경우는 CVT 무단 변속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거는 자동 6단 변속기 조합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조금 더 이 엔진 3기통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연그러진, 잘 만들어진 이터보 프라임 1.2 가솔린 엔진의 힘을 최대치로 잘 뽑아내준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힘 배분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잘 해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력이 안 좋은 차를 탔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내가 추월을 못하면 어떡하지 거든요. 일단 제가 추월을 한다는 가정하에 좀 밟아보겠습니다. 밟았다가 차선 변경을 하고 나서 조금 시끄럽죠? 다시 한번 차선 변경. 추월할 때는 힘이 부족하진 않지만 뭔가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이렇게 추월을 재가속을 했을 때에도 약간의 시간텀이 발생이 되면서 뭔가 엄청 빠르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부족하지는 않는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뭐 그렇게 뭐 뒤에서 빵빵거릴 정도로 답답하게 가는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타본 차량 중에서 마력과 토크가 좀 비슷한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셀토스 2.0인데요. 셀토스 2.0 같은 경우는 이 현대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스트림 G2.0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트랙스보다 마력은 한 10마력 정도 높고요. 토크 같은 경우는 한 5토크 정도가 낮습니다. 근데 가속감 같은 경우는 셀토스 2.0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항속할 때의 느낌은 뭔가 트랙스 같은 경우는 힘을 그냥 지금 다 쥐어짜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더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막 방금 밟았을 때에도 막 엔진 막 진동 소음 막 엄청 막 덜덜덜 떨려가지고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셀토스 2.0 같은 경우는 안 가요. 일단 안 가긴 안 가는데 뭔가 힘을 쥐어짜면은 더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은 기초 체력이 조금 더 좋은 거죠. 기초 대사량이. 그리고 힘이 더 있지만 쓰지는 않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가속감 같은 경우는 자연흡기 엔진이 확실히 좋아요.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공기를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그냥 자연스러운 약간 자연미인 그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이렇게 다운사이징 엔진이 들어간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인위적입니다. 막 인위적으로 공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넣어주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잘 나가긴 잘 나가요. 솔직히 공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 올려주는데 잘 나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게 이렇게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막 힘이 없는 엔진인데 막 쥐어 짜버리면은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특히 좀 풀 가속을 했을 경우에요. 지금도 이렇게 추월한다는 가정하에 조금 밟아보면 나가긴 나가요. 근데 뭔가 막 엔진 소음 진동이 좀 심해지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정숙도 같은 경우는 트랙스는 기본적으로 깡통, 그러니까 기본 트림 LS 트림부터 이 윈드실드, 앞유리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소음과 반대되는 주파수를 쏴줌으로써 운전자가 들었을 때 조용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스피커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사운드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동급 중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용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속 75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한 63데시벨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 소형급에서 이 정도 데시벨이면은 정숙도가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정숙도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엔진룸 뭐 소음 방어라든지 뭐 이런 풍절음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조용하긴 한데요. 하부 소음이 조금 큰 편입니다.
제가 뭐 19인치 휠이 달려있는 차를 시승해서 더 그렇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더 큽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요철을 밟을 때에는 더 크게 올라와요. 그래서 하부에서 자꾸 막 불필요한 소음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좀 장시간 탔을 때 약간 거슬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뭐 외부 소음 같은 경우는 급중에서는 꽤 잘 막아주는 편이에요. 조용합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RS 19인치 휠이 달려있는 걸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동급 중에서는 좀 승차감이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일단 제가 뭐 17인치나 18인치를 탔다면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9인치 한정, 그러니까 RS 트림 기준으로는 승차감이 편하진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노면을 좀 디테일하게 많이 읽어주는 편이고요. 방금도 약간의 이렇게 굽이진 도로였는데 이런 것도 다 읽어줍니다. 자잘자잘하게. 그리고 이렇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좀 홈이 파인 싱크홀? 포트홀? 싱크홀이래. 아무튼 이렇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포트홀이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데를 밟으면은 어머 이거 바퀴 펑크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동 소음이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타이어에서 아무래도 좀 흡수해주는 충격 감쇄가 좀 없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트랙스 자체도 승차감이 좀 나긋나긋하고 편안하게 세팅이 된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유럽 차들처럼 단단하고 탄탄한, 좀 독일차, 세미 독일차 느낌으로 단단하고 탄탄하게 승차감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SUV라기보단 뭔가 CUV에 조금 더 잘 맞는 그런 승차감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한 60km 정도 주행을 하면서 시내 주행 반, 고속 주행 반, 약간 5대5 정도로 주행을 했는데요. 그랬을 때 연비가 지금 리터당 11.9km가 나옵니다. 19인치 휠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가 리터당 12km가 나오고요. 17인치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가 리터당 12.7km 정도가 나옵니다. 뭐 공인 연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연비가 엄청 뭐 잘 나오는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무래도 트랙스 같은 경우는 3기통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좀 연료를 많이 아껴서 써준다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월할 때에도 문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스포티한 주행을 하고 또 마침 또 앞에 스팅어가 있거든요. 약간 스팅어처럼 막 날렵하게 막 샤샤샥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은 그냥 데일리카로 타기에는 트랙스 정도면은 굉장히 괜찮은 그런 세팅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난하게 타기 좋아요. 그리고 3기통 1.2 엔진이긴 하지만 출력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에서는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려했던 진동 소음 같은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4기통에 비해서 조금 더 있기는 해요. 하지만 초기형, 그러니까 제가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도 초기형을 탔었거든요. 그때는 소음 진동이 좀 심하네? 이렇게 느껴졌는데 트랙스 같은 경우는 소음 진동이 뭔가 덜 들어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방음이라든지 이런 뭐 흡차음제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신형이니까 조금 더 좋은 걸 쓰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소음 진동 같은 경우는 다운사이징 3기통 엔진이긴 하지만 생각보단 덜 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야각 같은 경우도 동급에 비해서 살짝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전고가 조금 낮다 보니까 뭔가 승용과 SUV의 중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질적이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뭔가 큼직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사각지대 같은 경우도 크지 않고요. 또 이제 주차를 했을 때에도 이 차량 크기가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주차할 때도 좀 용이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후방 카메라도 달려 있기 때문에 주차했을 때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후방 센서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후방 센서가 달려 있진 않은데요. 추후 출시될 양산차 같은 경우는 이 후방 센서가 달려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트랙스를 구매를 하시더라도 주차는 솔직히 걱정할 거는 아예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 놨습니다. 이게 무선으로 연결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 편리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거를 연결을 안 해놓으면은 이 뭔가 디스플레이 자체의 기능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차종에 비해서. 그래서 트랙스를 구매를 하신다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아니면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실 거예요. 조금
조금 더운 것 같은데 통풍 시트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통풍 시트 켜줘. 죄송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통풍 시트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으로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손으로 하면 되죠. 통풍 시트 같은 경우는 LS나 LT 트림에서는 아예 안 들어가고요. 액티브 트림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사실 LS나 LT를 사야 되긴 하지만 옵션 차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액티브나 아니면 RS를 선택을 해야만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도 통풍 시트의 유무는 여름철에 진짜 크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조금 많이 타시는 분이라면 통풍 시트가 달려있는 액티브 트림부터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형 트랙스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본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옵션들이 없어서 좋기는 한데 뭔가 내가 선택한 트림에서 추가적으로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이것도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RS 같은 경우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그리고 파워 테일게이트, 전동 트렁크가 묶인 65만원짜리 옵션하고 썬루프 옵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묶인 옵션하고 썬루프, 루프렉에 올릴 수 있는 오프로드스러운 그런 패키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에이다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별하지 않고 잘 놓아줬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가성비가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타 브랜드들 보면은 뭔가 이 시작가를 낮추기 위해서 막 진짜 깡통 트림을 막 넣기도 하거든요. 진짜 깡통 트림 보면은 달려있는 옵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탈만하게 옵션을 짠다면은 또 막상 그렇게 저렴한 금액이 아니라서 뭔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신형 트랙스 같은 경우는 그냥 트림 하나만 선택하면은 그냥 탈만하게 옵션이 웬만한 게 다 들어있다 보니까 추가금이 발생되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가성비 있게 탈 수 있는 트림 같은 경우는 LT 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LT 트림에서 이 어댑티브 크루즈만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가하셔서 타시는 게 좀 가성비 있게 탈 수 있지 않나 싶고, 나는 좀 뭔가 만족스럽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액티브 트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RS가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뭐 전용 내외장에 뭐 블랙 루프 라이닝에 고급스럽고 스포티하고 정말 좋습니다. 근데 휠이 19인치라서 승차감 손해가 정말 커요. 그래서 저는 승차감 때문에 액티브가 신형 트랙스 트림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만족감도 높일 수 있는 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트랙스를 이렇게 지금 사전 계약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액티브 트림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좌측에 스티어링 휠 버튼을 누르고 세팅을 하면은 금방 세팅이 됩니다. 트랙스에 들어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가감속 보조하고 이 차선 보조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도 같이 세팅이 되고요. 앞차와의 간격 같은 경우는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스티어링 휠 핸들 보조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차선 보조하고 핸들 보조하고 이렇게 더블 체크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정성이 올라가는데요. 트랙스 같은 경우는 차선 보조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약간 지금 놨는데 약간 좀 불안합니다. 자꾸 막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거려요. 어차피 지금 양산차에 들어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뭐 스티어링을 계속 잡고 다니신다면은 뭐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앞쪽에 갑자기 차가 끼어들었는데 이런 것도 인식을 비교적 잘해줍니다. 근데 약간 템포가 느렸어요. 그래갖고 앞차가 끼어들었을 때 바로 브레이크를 눌러줬어야 되는데 끼어들고 나서 한 1, 2초 있다가 눌러줬기 때문에 약간 반응이 느립니다. 그 외에 가속되는 느낌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럽게 뭔가 베스트 드라이버가 운전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액티브 트림하고 RS 트림에서는 65만 원을 추가하면은 전동 트렁크하고 같이 넣어주거든요. 옵션이 이렇게 두 개가 묶여 있어가지고. 그런데 65만 원이면 저는 솔직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이런 반자율 주행 기능 넣으려면 타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근데 트랙스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까지 같이 넣어주는데 65만 원. 괜찮지 않나요? 대신 내가 좀 장거리를 가끔씩 가고 뭔가 나는 좀 여유롭게 운전을 즐기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겠지만 너무 막히는 거리만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보통 그래요. 저도 보통 출퇴근할 때 기본적인 평균 속도가 한 2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막히는 길만 다니는 사람인데요. 저 같은 분들은 오히려 이런 ACC 기능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막힐 때는 좀 앞차하고 이렇게 간격을 벌리지 말고 좀 빨리빨리 가줘야 되는데 조금만 틈이 있으면 또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막 다 껴들어 버리니까 저는 막 엄청 막히는 길은 ACC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적당하게 너무 막히는 길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라면은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넣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다가 추월을 했을 때 문제 없이 추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초반되는 스타트 느낌이 굉장히 스피디하고 또 피드백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탔을 때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잘 나가요. 오히려 2.0 자연흡기 엔진들이 좀 굼낌이 심하죠. 그리고 트랙스 같은 경우는 뭐 엔진 용량 자체도 작은 거고 기통수도 3기통이다 보니까 경량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량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 트림 기준으로 이 공차 중량이 1300km대거든요. 요 정도 되면은 진짜 엄청 이 경량화가 잘 된 편입니다. 같은 VSS-F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요거보다 조금 더 나가거든요. 그리고 성능 같은 경우도 트레일 블레이저랑 비교했을 때 트랙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트랙스가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조금 더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초기형 트레일 블레이저 1.2와 1.35를 이렇게 비교해서 탔었을 때는 1.2는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너무 안 나가고.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뭐 엔진 매핑이 되었나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엔진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미션과의 조합이 정말 잘 맞아서 뭔가 파워풀하게 느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트레일 블레이저 1.2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정말 다른 차입니다. 정말 다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이 동급 소형 SUV들 중에서 트랙스가 가장 적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XM3 TC260 말고 1.6 GTE라는 트림이 있습니다. 자연흡기 트림이요. 그래서 그 트림 같은 경우는 마력이 130 미만이거든요. 130마력 미만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출력을 갖고 있는 차는 XM3입니다. 하지만 상급인 TC260 트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파워트레인 중에서 가장 적은 출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트랙스 풀체인지 최초 시승을 이만 맞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리뷰는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 아낌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